이 노화세포는 안 죽어요. 죽지 않고 끝까지 남아요. 또 죽지 않는 세포들이 또 옆에 있는 물질을 또 분비를 해. 사람을 하나 물었어. 그럼 그 좀비가 둘이 되고 또 물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내가 세포가 자멸해야 되는 것들이 자멸하지 않게끔 되게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 그거를 죽이게끔 딱 만들어주는 신호로 다시 바꿔주면 애들이 스스로 죽겠죠. 이런 성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연구가 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어보니까 노화된 세포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람 김우석입니다. 오늘은 피부에 대한 이야기보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2013년도에 로페즈 오틴이라고 하는 팀에서 노화에 대한 몇 가지 홀마크, 되게 중요한 인자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유전자의 되게 불안정성. 젊을 때야 세포 분열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생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해지고요. 그리고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후성 유전학, 즉 뭐냐면 유전자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내가 또 생활 습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써 잘 표현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좀 신경 안 쓰고 무신경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시 유발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아니면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만성 피로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 과식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되게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나중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나 기능을 잘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거 자체가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DNA가 만들고 나면 결국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단백질 자체에 대한 우리 흔히 말하는 항상성의 문제가 좀 굉장히 깨진다거나 세포 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나 주기세포가 또 지치니까 분열이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네스텐셀, 즉 그리고 세포의 노화. 전체적으로 피부가 아니라 노화를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홀마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1번 이스케이퍼, 2번 딜레이어, 3번 서바이버. 질병에 있어서 이스케이퍼야, 딜레이어냐, 서바이버냐. 어떤 병으로부터 이스케이퍼, 정말 안 걸리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미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이 좀 더 생겨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거나 잘 유지를 해서 더 진행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 지연시켜주는 딜레이어예요. 서로 역할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근데 서바이버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adding life to year,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건강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내 라이프를 adding해서 더해서 매년 영위해 나가는 느낌으로 드는 게 훨씬 더 좋죠. adding life to year입니다. 근데 반대로 adding years to life예요. 그냥 매년이 더해지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어떻게 보면 escaper, delay여야 되고요. 그 다음 좀 더 이런 adding life to year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 엘랭드롱이 88세 일기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접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누구나 죽지. 누구나 참 죽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아름다워지고 정말 행복해지는 거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결정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게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세네스텐셀. 최근에는 이 노화세포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인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노화세포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가 어떤 기능을 상실하거나 유전자가 변이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자살을 하는 세포 자멸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폭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포의 기능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끝까지 남아요. 두 번째는요, 그 끝까지 남는 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합니다. 세너센트, 노화랑 관계되어진 associated, 관계된 secretory phenotype, 어떤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포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미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이나 다른 걸로 영향을 좀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SASP가 나한테로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세포로 떨어지면 훨씬 더 그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노화가 조금 진행된 세포들을 더 노화된 세포로 확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얘들이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와? 죽지도 않아. 또 죽지 않는 세포들이 또 옆에 있는 물질을 또 분비를 해. 자, 그러면 결국은 그런 환경들이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좀비 영화 보면 좀비가 사람을 하나 물었어. 그럼 그 좀비가 둘이 되고 또 물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서 어느 순간 그 세네센트 셀, 노화된 세포가 일정량 이상 확 넘어서면요. 이게 완전히 그냥 큰 질환으로 넘어가는, 즉 노화와 연관된 질환과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노화와 연관된 질환들 생각해보면 당뇨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물론 젊은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생길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나이를 보면 30, 40대 이후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 류마티스, 섬유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이거든요. 그런 질환들로부터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네센트 셀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는 겁니다. 당장 상용화를 시키려고 해도 되게 이 부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게, 그 세포 자체를 죽이자는 거예요. 세포를 없앱시다, 녹입시다. 그래서 리틱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녹이다, 없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세포가 자멸해야 되는 것들이 자멸하지 않게끔 되게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죽이게끔 딱 만들어주는 신호로 다시 바꿔주면 애들이 스스로 죽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사티닙, 콜세틴, 피세틴, 커큐민, 히샥프로테인 90 이런 성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연구가 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어보니까 노화된 세포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에 있는 세포들이 다 노화가 되잖아요. 자, 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폐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신장 콩팥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브레인 뇌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각각 장기에 이런 노화된 세포가 축적이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뇌에 생기는 게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인 거죠. 이거 세놀라이틱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연구 개발이 많이 됐고요. 두 번째는 SASP가 분비가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 형태를 세노모르픽스라고 합니다. 그 형태를 좀 바꾼다는 뜻에서 세노모르픽스가 되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라파마신이라고 하는 거와 메트포르민입니다. 특히 라파마신 기전을 보면요, 여드름이 나빠지게 만들어주는 음식들 이야기할 때 인슐린 그로스 팩터 IGF-1을 증가시켜 만들어주고, 우유나 단당류 같은 음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mTOR를 증가시켜서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자, 이런 mTOR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에 보면 노화와도 관계가 되고요. 이런 음식과 식생활, 생활 모든 것들, 염증 반응과도 관계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mTOR를 억제해주는 게 라파마이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줄여주니까 훨씬 더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즉,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음식은요, 노화를 진행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우리 주변 생활의 습관과 패턴들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메트포르민은 정말 60년 전부터 나왔던 약제고요. 지금 당뇨의 1차적인 선택약이에요. 당뇨가 원래 있던 분들한테 메트포르민을 줬을 때 보니까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진행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도 어떤 역할을 줄까라는 거 본 거죠. 사실 오프라벨이에요. 오프라벨이고 정식적으로 FDA에서 승인한 건 아니지만 오프라벨들하고 딱 적혀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 내가 지금 당뇨를 검사를 했는데 좀 운동해서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좀 애매한 단계 있죠. 그런 단계 때 메트포르민을 복용을 하게 되면 당뇨를 예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에이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노화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가 이미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타메라고 하는 그 연구에서 봤더니 실제로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환을 갖고 있다면 더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 질환부터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게끔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또 메트포르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인데요. 이 메트포르민이 또 대표적인 세노모르픽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세네센트 셀 딱 그 아까 홀 마커 중에서 세네센트 셀 딱 하나 요만큼 가지고 지금 잠깐 이야기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라고 하는 기전은 그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노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균이 감염되거나 문제가 된 상태가 아니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적인 염증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바로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합니다. 인플라메이션, 염증과 에이징이라는 프로세스가 붙어서 인플라메이징이고요. 이 인플라메이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세네센트 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일상생활 규칙적으로 하고요. 식생활 습관 교정에서 되게 기름지거나 되게 당 높은 음식을 먹지 않고요. 소식하거나 아니면 좀 밀가루를 끊을 수 있으면 밀가루를 최대한 끊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들, 올바른 수면 습관, 또 그 말고도 장내 미생물에 대한 균형과 밸런스,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을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연인자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이스케이프로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부터 구축을 해놔야 그런 것들로부터 충분히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예방이 되는 거고요. 이미 내가 지금 벌써 당뇨나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질환들이 더 진행되지 않게끔 내가 딜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앞으로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스케이프세요? 딜레이어세요? 서바이버세요? 그리고 adding life to years예요? adding years to life예요? 꾸준한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김연아 선수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도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약간 그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확률보다는 노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저는 당연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노력에는 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것들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묵묵하게 견디고 나가면 꾸준한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거는 바로 내 몸에 그걸 인식하는 거죠. 내 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내 몸에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는 개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